들어서 또 이제 법학사 자격만 가지고는 음악으로 전향을 해서 또 이제 한국 음악을 하면서부터는 제가 이제 저 자신에게 다짐한 거는 이제 단 한 가지였습니다. 리듬력으로서 세계 음악 학자들과 일선에 서서 나가는 사람은 되어야겠다는 그 하나 다진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 음악을 리듬으로서 하게 됐는데 어려운 리듬인 남해안 몇십 곳의 악사들이 연주하는 장단이나 또는 무화를 요구해서 지정 보고서까지 펴냈지만 지정할 단계에서 발견자들이 모두 작고하시고 그래서 정모연 데모 한 분이 생존하신 정도로 중요 무형유산 지정을 받는 성과가 있었습니다만은 기후에 있어 방문한 노인정에서 한방 가득 어르신들이 계셨는데도 그 지역에 농맥이 있어기를 불러줄 수 있는 분이 단 한 분도 안 계셨어요. 그것은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전인적 1960년 70년대에 제 초제가 전국으로 이제 보급이 되자 더 이상 논에서 둘레로 넘길 필요가 없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노래가 선소리꾼의 기억 속에서만 한 20년 또는 10여 년 동안 남아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선소리꾼이 돌아가시게 되면 하루아침에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 현실을 목격하고 민요의 기초자료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현실에 누군가는 녹음이라도 해둬야겠다. 그런 절박감이 마치 갈등에 떨어진 불을 얻어 다급히 여겨져서 제 리듬 연구는 잠시 제쳐두고 1980년대 중반에 읍면당 일개 마을 이상씩 농내기 소리가 파악되기까지 녹음을 해두는 일을 시작하여 1989년 8일로서 단락을 지었습니다. 한 가지 궁금증이 생겼는데 아등고가 없이 교대로 대기되는 가사를 불러나가는 경상도 모정자 소리가 만약 일본에 전해져 있다면 통일신라 시대엔 모정자 소리가 불리웠다고 할 수 있을까? 단지 그 하나 의문이 풀기 위해서 1991년부터 3년간 세 차례의 방문과 세 편의 논문으로 일본 모신년 소리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기 가능했던 것은 일본은 1930년대에 NHK가 전국의 민요학자들을 동원하여 조사했던 내용이 제가 방문했을 당시 시리들 천반책이 다시 복간되어 나온 것을 필수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옛 시라지악이나 가야지기 모시는 소리는 후렴구가 없이 대기되는 가사를 주어오는 형태거든요. 예를 들면 농장 저 비루 끝에 무정하다 우로다 이렇게 선소리꾼이 부르면 여러 가지 농문대로 거기 대기되는 나도 죽어 후승 가서이 남궁부터 섬기라 이런 노래로 조금 이제 모를 수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런데 제가 1991년에 제 오사카를 방문을 했는데 그때 이제 만나보니 히타카 이토라는 82세 되신 할머니셨습니다. 그런데 아침 노래, 점심 노래, 저녁 노래가 있다면서 아침 노래를 들려주셨는데 우리 이제 시가 지역, 가야 지역의 그 중심지대에서는 아침 노래, 점심 노래, 저녁 노래로 구별해서 모시는 노래를 부르거든요. 그런데 하여튼 거기에 가재후께 바히나 시사시대요 나르군쇼 고난토나소 이렇게 이제 선소리꾼이 부르면 이제 내용이 바람 불면 동쪽으로요 호거이 흘러기는 가덕군시오 흑간에는 이런 내용인데 그러면 이제 여러 농군들은 흑간에는 도대를요 세워서 가덕군시오 바람을 기다린다 이런 농군이하고 많이 비슷해요. 그런데 이제 이게 오사카에서 이제 불르던 멋있는 소리인데
아주 일본에서도 아주 오래된 고풍에 속합니다. 그런데 우리하고 연관이 많은 시마네県, 그 북쪽에서도 이런 고형이 불려요. 그런데 일본에서는 뭐 우리 한반도에서 뭐 이런 걸 전해받았다, 뭐 이런 소리 하기 싫어할 거니까 좋다. 저는 이제 중국을 가야겠다. 그리고 이제 중국이 모두 28개성이지 않습니까? 황하 이북이 이제 4개성만 밀농사지 되고 그 외에는 모두 이제 벼농사를 짓거든요. 그래서 그 24개성을 모두 다녔습니다. 다니고 뭐 그걸 어떻게 다니게 됐는 이런 얘기하면 오늘 시간이 너무 지나서 가슴약하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하고 그 다음에 또 더 서쪽으로 가야겠더라고요. 그래서 베트남이 뭐 미얀마는 쭉 다니고 또 뒤에 있는 대로 아프리카도 가고 그리고 이제 이태리는 우리 50회 리양시 조각가가 거기서 활동하고 있었기 때문에 함께 롬바르를 가서 아주 필적으로 잘했습니다. 그리고 한 3년간은 제가 미국에 가서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의미있고 명예로운 상을 받게 될 기쁜데요. 한마디로 우리 농요를 뭐라고 표현하면 좋은가? 농요는 그 지역에 개성 있는 얼굴이고 또 구전으로 내려오는 민중사입니다.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농요 중에서도 농맥이 소리의 역사는 오래고 그 창출 지역은 고대사의 구조국가 시대와도 연결이 됩니다. 한농맥의 소리나 창술이 되면 거기에 우수한 선소리꾼이 있어야죠. 그물에 둘의 조직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그 둘의 조직을 뒷받침할 부와 또 세력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그 세력의 크고 작음에 따라서 이 전파력도 아주 넓거나 좋습니다. 이 장경인상을 계기로 농요에 대해서 고고학이나 고대사와 같은 인접 한국 학계에 관심 있기를 기대합니다. 고고학이나 고대사 같은 데서는 논문별로 자료를 수집할 수가 없죠. 나올 수가 없죠. 그런데 논문이 소리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도 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공동으로 이렇게 좀 연구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요즘은 또 시군마다 개성 있는 관광 상품을 창출해 내려고 하는데 그 지역의 경우는 세계 어디에 내냐도 그 지역을 가리킵니다. 나비게이션처럼. 그래서 행정당국은 그 시군의 개성 있는 농요에 대해서 새로운 인식으로 들여다봤으면 좋겠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연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 의미 있는 이런 명예로운 상을 우리가 또 발언을 하고 또 이 수고금을 아끼지 않는 우리 50회 친구들 그리고 해외에 있는 우리 50회 친구들과 이 기쁨을 같이 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